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십성, 십신, 본인의 사주에서의 음양오행이 음과 양이 어떤 식으로 배속돼서 십성이라는 비견겁재, 식신상관, 정제편재 이런 속성으로 배치되는지 배치하는 방법 소개와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는 오늘 방송 이후에 제가 이제 비견하고 겁재, 그 다음에 식신상관, 재성, 관성, 인성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총론을 먼저 하고 강론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거시적인 측면하고요, 미시적인 측면이 있어요. 거시적인 측면은 큰 틀을 먼저 보는 거죠. 크게 보는 거고, 미시는 이제 그런 다음에 작은 부분을.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정제가 어떻다, 정제의 속성만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재미는 좀 있는데, 문제는 이 정제라는 것도 오행의 특징에 따라서 그리고 일간과의 관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와요. 물론 정제가 있으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적인 관념이나 조금 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조금 계산적인 어떤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정제를 가지신 분을 그렇게 치부할 수 없어요. 또 12운성에서 묘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런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적으로 식신이 어떻다, 상관이 어떻다 이런 거보다 전체 법륜도 안에서 관계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디테일로 들어갈 때도 이 관계도 제가 늘 이 표를 저는 늘 사용할 건데요. 제가 사실 명리 공부하면서 이 표 안에서의 그 상관관계를 놓고 전체 이 사람의 사주 구조의 치우침이나 또는 균형이나 상생, 그 다음에 극재, 이런 관계를 놓고 전반적으로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명리 수업을 할 때도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미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그게 저는 공부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적인 측면을 차후에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륜도 5개의 표에서 이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본인의 일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주 하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연주고요. 연, 월, 일시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기둥을 기둥주자를 써서 여기가 이제 월주고요. 태어난 달, 일주고요. 본인의 일간에 태어난 날에 이게 일간인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시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행적으로도 여기가 이분은 간목이시니까 목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지만, 본인의 일간이 화이신 분은 화부터 시작해서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또 수이신 분들은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일간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비견과 겁재가 나누는데, 일단 본인의 여기 해당되는 거를 비견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본인의 사주 구조에서 혹시 목에 해당되는데, 간목은 양의 목이니까 양목 말고 양의 목이 또 더 있는지를 보시고, 없으면 음의 목이 있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을목 있네요. 그러면 을목은 같은 오행의 목 기운이긴 하지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에다 넣습니다. 네. 그리고 비견 겁재로부터 나오는 설기되는 이 기운을 식상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요. 상관과 식신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배속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가 비견이 양의 목이면 저는 이제 이걸 플러스로 표시하고요. 음의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할게요. 근데 본인의 일간이 만약에 을목이다, 그러면 을목을 여기다 비견에다 두시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체킹을 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본인에서부터 나오는 기운이 본인의 기운과 같은 플러스면 식신이 되는 거고요.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명리에서 음양 오행에서 음과 양이 맞는 거를 좋다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희한하게도 식신은 나와 같은 기운이고요. 네, 상관은 나랑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음양의 구조가 상관이 더 맞는데 상관을 고전명리에서 흉살로 많이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늘 여기서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해 나가시면서 아마 같이 풀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관의 측면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문제가 이제 유난히가 아니라 유일하게 음양이 같으면서 흉사로 치부되는 게 사실은 상관입니다. 자, 식신 목생화, 화가 있나요? 그것도 양의 화 없네요. 그러면 음의 화, 지지나 천간 상관없어요. 여기 있네요. 오화는 음의 화로 지지해서 그거 하기 때문에 여기 상관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자, 화생토죠. 토도 편재와 정제로 나눠서 총틀어서 재성이라고 하는데, 자, 편재는 나와 같은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정제는 음양이 다른 마이너스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음양이 다른 것이 나한테서부터 나가기도 쉽고 취하기도 더 쉬워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건 음양의 그거기 때문에. 근데 식신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노력이나 감정이 조금 더 크게 편재를 추구하는 쪽이 조금 더 큰 어떤 범주이기 때문에 성격적인 측면도 상관하고 식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인데 토 중에서 양의 토, 여기 무토 있네요. 야, 무토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토 있나요? 기토나 없네요. 지지에서. 자, 편재 있으시고요. 자, 정관, 이 안쪽으로 배속되는 게 나와 음양이 다른 겁니다. 정관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편관은 나와 같은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자, 목에게 금이 관성인데요. 볼게요. 이분에게, 자, 여기 지지 유금이요. 음의 금으로 배속되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정관으로 여기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분 편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생수, 수는 목에게 인성이죠. 나와 음양이 다르면서 나를 생해주는 그걸 정인이라고 하고요. 나랑 음양이 같은 걸 편인이라고 합니다. 자, 수 중에 음의 수, 자수 있네요. 아, 여기 개수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해수, 해수는 양의 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배속이 되네요. 이렇게 본인의 사주를 놓으시고 법륜도를 그리신 후에 저처럼 음양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배속을 해보세요. 사실 이 단계가 어려우시면 그냥 목, 화, 토, 금수를 놓으시고 목에다 배속하시고 화에다 배속하시고 토, 금수 이렇게 배속하셔도 돼요. 여기가 꼭 목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본인의 일간이 금이다 그러면은 금을 놓으시고 금 다음에는 금생수 되니까 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서 오행이 목화토금수에 이렇게 정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해 놓으시고 본인의 오행을 넣으시면 내가 오행 중에 뭐가 부족하고 너가 뭐가 또 너무 많은지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오늘은 비견겁제 이런 전반적인 특징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견겁제는 보여지는 나예요. 사실은 이 전체 이 구조가 흐르면서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고 하는 게 이 전반적인 법륜도가 다 바로 자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신이에요. 그러니 비견 하나로만 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목일간이지만 이분이 목의 특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목이지만 금이 너무 많으시면 그분은 금처럼 보이거나 금처럼 행동을 하세요. 자, 전체가 다 난데 물론 이제 아주 기초 과정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생상극의 자체도 이해를 좀 못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흐르는 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생을 해준다고 그래요. 나로부터 나가고 생이라는 거는 이 화 입장에서는 목이 나를 도와주니까 좋겠지만 목 입장에선 나의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많으면 빠지는 게 좀 좋고요. 내가 너무 힘이 많으면 좀 빠지는 게 좋고요.
내가 너무 힘이 약할 때 빠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생을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이 적절할 때 내가 뭔가 극을 해서 얘를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기 때문에, 물론 토 입장에서는 목이 극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또 토는 나무가 뿌리를 내려줘야 토의 어떤 본질적인, 나무가 없는 땅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런 측면에서 극이 무조건, 이쪽이 극이거든요. 직선이 극이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평 명리에서는 이 오행의 생극 재화가 얼마나 균형을 맞추느냐가 이 사람의 사주를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쪽 오행이 한쪽으로 많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사주가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이 한쪽의 오행이 만약 비견겁제가 너무 많아버리면, 남자의 경우 비견겁제가 많은 경우에는 재성이 극을 해버리니까 재성이 약할 수 있고요. 또 관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하나의 오행이 많다고 해서 절망할 거는 없는데, 오행이 한쪽으로 몰빵됐을 때 단점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 관계도에서, 육친이라고는 관계도나 또 본인의 건강 측면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래도 오행이 몰빵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변하는 대운에서 본인의 기운과는 조금 다른 기운으로 퍼져서 운대가 들어온다면 조금 더 그 오행이 조금 많은 거는 좀 빠져나가고 부족하면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싶은데, 그것도 또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뭐가 하나 좋다 나쁘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사주를 볼 때 사주 자체의 원구,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충과 합, 그 다음에 법륜도에서 얼마나 균형이 있는가, 그리고 생극재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가,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분의 성향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성격,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봐요. 사주 구조가 안정돼 있을 경우에는 대운에서 조금 풍파가 있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그 감정이나 이런 사고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풍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조금 강하다고 봐야 되고, 사주 자체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럴 때는 그 풍파에 조금 많이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뭐 힘든 시기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는, 힘은 결국 본인의 힘이 어느 정도로 적절하냐, 강하냐. 근데 너무 강해도 좋지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차후에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이 비견겁제, 이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어떤 기본적인 그거고요. 나에게서 나오는 나의 감성, 또 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식신상관이에요. 건강적인 측면도 식신상관으로 보고요. 여자에게는 자식이고 자식이기도 하고요. 자, 재성은 나의 목표예요. 이 비견이 이거를 갖고, 그러니까 재성이 적절히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루고 싶은 본인의 욕망이 조금 확실한데, 여기가 비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딱히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게 꼭 돈이나 물질적인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어떤 그게 조금 약해요. 욕망계가.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 그런 경우에는 욕망의 포로가 되는 거죠. 이게 강할 경우에는 식신상관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건강도 약해지지만 본인 자신의 어떤 그 주관이나 이런 게 조금 빠져나가서 약해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제다신약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관성이에요. 나를 통제하고 내가 지키려는 나의 가치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없을 경우에는 내가 지키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나의 고집대로 갈 수 있고요. 너무 강하다 그러면 본인이 믿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꼰대 기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자평 명리, 요즘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명리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는 어떤 그게 자평 명리인데, 자평 명리에서는 오행의, 그리고 이 십성의 생극재와 균형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 인성이에요. 공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고를 의미하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는, 생해주는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인성도, 이걸 다 해서 인성이라고 하는데, 인성도 무조건 좋은 역할만 하지는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인성이 조금 세계나 다른 오행에 비해서, 물론 이제 이분의 오행 구조가 그래도 골고루 오행을 다 갖고 있고 그거긴 한데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하나 봤을 때는 인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많다라는 거는 생각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인성이 이렇게 극을 하죠. 식신상관이라는 어떤 나의 행동이나 치고 나가는 측면이에요.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은 아웃풋 쪽이고요, 이쪽은 인풋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풋이 너무 강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치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오행에 따라서 그 특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성이 강하다 보면 재성이 이렇게 약해져요. 상대적으로 원래 재성이 인성을 약간 살짝 극을 해서 건드려 줘야 되는데 이 기운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관성도 이렇게 설기가 되면서 약해지는 거죠. 3개 정도면 조금 많다고, 네, 많다고 할 수 있어요. 3개 정도. 네. 그래서 오행이나 오행을 골고루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건강적인 측면이나 성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오행을 골고루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 오행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본인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력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목이 많아 버린다든가, 목이 많으면은 봄의 기운이죠.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아이 같은 측면이 있고요. 화가 많으면 퍼져나가요. 열정은 많고 그렇지만 수렴하는 기운이 약하고, 토가 많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중간에만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도 답답함이 있고요. 금이 많을 경우 급하기만 하죠. 가을이니까 결과만 빨리 내려고 하고, 수가 많은 경우 네, 약간 어둡고 차갑고 뭔가 뭉쳐 있어요. 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각각의 오행들이 서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건드려줘서 자극을 줘서 뭔가를 그거 하는 거죠. 극이라는 거는 이렇게 건드려줘서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적절한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이 너무 약한데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불이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불을 타게 하기 위해서는 금으로 목을 조금 쳐줘서 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이 약한 반면에 목이 너무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젖은 나무죠. 젖은 나무는 도끼에 잘 패이지도 않고 유금으로 간목을 패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기 때문에 아마 목 기운이 불에 조금 타기에도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완벽한 사주는 없어요. 어떤 사주에도 장단점이 다 있는데 물론 장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한쪽으로 지금 3개가 오행이 편중되기 때문에 단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분 사주가 나쁘다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저거 내 사주인데 하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가 나쁘다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오행이 골고루 들어가면서 살짝 약간 편중된 오행이 있는 분의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균형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주를 많이 감명하다 보면 정말 오행이 다 있기가 오행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약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오행이 너무 많이 한쪽으로 몰빵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오행 한두 개로 구성된 사주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격적으로 한 가지 오행의 특징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인 측면이나 행동적인 측면에 그 오행의 성격이 너무 강해서 다른 오행들이 적절히 쓰이기가 사실은 힘든 분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법륜도를 이용해서 이제 비견겁제 하나씩을 들어갈 건데, 그 전체적인 거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음양이 어떻게 배속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저는 어떤 거든 거시적으로 먼저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거는 그렇게 들어가야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으로, 물론 이제 명리를 하시다 보면 재미로 아유 저거는 편인이야 저런 상관이야 이렇게 재미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식신이 어떻고 상관이 어떻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유독 그게 이제 티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성이라는 이런 성격적인 측면도 분명히 사주상 감명을 할 때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오행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같은 인성도 인성이 목으로 들어오신 분하고 화로 들어오신 분하고 수로 들어오신 분이랑 금으로 들어오신 분, 토로 들어오신 분들이 인성의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 게 많이 달라요. 인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성이 기본적으로 사고계를 의미하는데, 금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과 수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 목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 다르고요. 또 오행이 이렇게 표로는 이렇게 생극재화를 했지만 어떤 오행은 또 더 잘 생해주는, 그러니까 목생화 같은 경우에는 목은 화를 잘 생해주지만 여기 사주 구조처럼 목이 너무 쓴목, 물이 많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생화가 또 잘 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생수 같은 경우에서 금에서 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네. 그리고 또 왕지는 왕지끼리 잘 안 생해주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양은 양을 잘 생해주고 양도 음을 잘 생해주지만 음은 본인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또 생해주는 건 좀 약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하나하나씩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아마 비견겁제부터 시작하겠죠. 비견겁제를 하면서 제가 각 일간별 비견겁제의 특징과 그 비견겁제를 여기다 넣고 많았을 때 각 다른 원에 들어가는 오행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